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 TV입니다. 자, 올해 4월에 치루어진 모의고사 화학 해볼게요. 근데 물리하고 지구과학은 왜 안 올리느냐? 자, 여러분들 물리하고 지구과학은 일단은 제가 이 모의고사를 올리는 이유는 오프라인 제자 녀석들을 위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 제자 녀석들 선택 과목 위주로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은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으면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이거 빨리 넘어갑시다. CH4죠. 메테인. 그죠? CH4 메테인. 끝났네. 2번이 정답이고요. 탄소와 수소로 된 탄화수소 화물이고 맞죠? 그러면 메테인. 넘어갈게요. 다 그림은 나트륨의 결합 모형과 다이아몬드의 구조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문제는요, 얘 탄소 주변을 잘 보세요. 가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탄소 주변에 가지수가 네 개라는 건 얘가 모두 공유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는 자유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흑연 같은 경우는 탄소 주변에 3개의 공유 결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전자가 떨어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탄소 주변에 공유 결합이 3개 있느냐 또는 탄소 주변에 4개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나트륨이 얘기하는 기억은 자유전자죠. 나트륨은 11번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전자를 하나 잃고, 그쵸? Na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얘가 Na 플러스가 되고 얘는 전자가 떨어져 나온 녀석이죠. 그게 자유전자죠. 프리 일렉트론. 그럼 기억은 맞고요.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다이아몬드는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비금속들의 결합이니까 공유결합 맞고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나트륨이 다이아몬드보다 크다. 맞는 얘기죠. 오케이, 맞고요. 5번이 큽니다. 5번이 답이고요. 자, 분자 A, B, B, C 모형의 부분적인 양전화 시그마 델타 플러스 부분적인 음전화 델타 마이너스 표시하면서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자, B가 A 그러면 B는 공유인지 아니면 이온 결합인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오케이. 그러나 한 요쪽에 전기 음성도가 크겠죠. 여기는 전기 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치우쳐진 거고요. 공유라면. 그러면 여기서의 전기음성도의 세기는 이렇게 되겠네. A가 B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그 다음에 B가 C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얘네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졌으니까 이때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 값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일단은 기억 보겠습니다. AB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AB에는 극성 공유결합. 자, 당연히 이건 극성 공유결합 AB 그렇죠? 잠깐만요. AB가 잠깐만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온 결합일 수도 있고 공유 결합일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요거는 잠깐만요. 자 볼게요. 됐네. 여기 있네. 이걸 안 읽어봤네. 분자라고 했네. 그죠? 분자. 여기에 숨어 있었네. 분자라는 건 뭡니까? 비금속 화합물만 분자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비금속 화합물. 금속 화합물은요,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화학식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분자네. 그럼 얘네들은 공유결합이네. 모두 다 공유. 그죠? 그러니까 극성.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쌍극자 모멘트. 뮤값이 0이 아니죠? 시그마 뮤값. 그죠? 뮤값이 0이 아니니까 극성 공유결합 맞고요. BC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틀렸죠? 이쪽으로 갔잖아요. 벡터 값이 0이 아니지. 길이 성분을 갖고 있는데. 그죠? 틀렸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경우는 0이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예를 들어 B, C, 그 다음에 C 이런 경우는 0이라고 봐야죠. 물론 이제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중심 원자 B에 비공유전자쌍이 없고 만약에 양쪽으로 C와 C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요쪽으로 당기는 두 개의 쌍극자 전기음성도 차이가 같기 때문에 이때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안 되죠. 자, 전기음성도는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A가 C보다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럼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이 되겠죠. 오케이. 자, 4번 갈게요. 4번 빠르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BCL3 같은 경우는요. B는 확장된 옥텟 규칙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B는 중심 원자 사이에 13조 원소니까 3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CL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건 확장된 옥텟 규칙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B 주변에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BCL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확장된 옥텟 규칙,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B 중심 원자에 공유결합이 없잖아, 비공유결합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평면삼각형입니다. 평면삼각형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평삼. 얘는 평삼. 그러면 얘네들의 각도는 360도를 3개로 나눠놨으니까 결합각이 120도죠. 얘는 결합각이 120도. NH3는 N의 비공유전자 쌍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래쪽으로 치우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삼각불령. 그래서 결합각이 몇 도냐면요. 107도입니다. 107도. 그 다음에 H2O는요. 비공유전자 쌍이 두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비공유전자 쌍,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전자쌍에 이거는 알고 가셔야죠. 전자쌍의 반발력은 BB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 사이, 그 다음에 00. 그래서 반발력이 약한 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분형. 그렇죠? 구분형. 그래서 얘는 결합각이 104.5도입니다. H2는 104.5도.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CH4는 C 주변에 다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사면체 구조죠. 그래서 얘는 109.5도. 이렇게 됩니다. 자, H2O와 CH4 결합각이 속하는 영역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BCl3, NH3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107도가 작죠? 그럼 여기가 107. 그러면 여기는 120도.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104.5도라는 건 107도보다 작은 거니까 1 영역에 속하겠네. H2. 그죠? 그 다음에 연제속 CH4는 109.5도니까 107도, 120도 사이 이 영역. 그죠? 그러니까 H2가 1, CH4가 2 영역. 그렇죠?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과 염기의 반응이다. 가에스타 화학 반응식이래요. 와우. 자, 다음 가다 중 H2O 물이 브랜스테드 롤리의 염기로 작용하는 반응을 고르랍니다. 브랜스테드 롤리의 염기는 양성자를 자, 보세요. 브랜스테드 롤리의 염기는요. 양성자를 받는. 자, 양반. 이 양반 양성자를 받는 거. 양주산이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양주가 있는데 몇 년 산입니까? 양주산. 양성자 주는 건 오케이. 양성자를 주는 건 산이고요. 양성자를 받는 건 염기. 양반염. 양주산 사람이 양반염 이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양성자를 받은 게 염기니까 오케이. 양성자를 받은 게 염기니까 이때는 얘가 H3O가 그렇죠? H3O가 받아서 염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물이 양성자를 받았네. 그렇죠? 얘가 양성자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브랜스테드 롤리의 염기 맞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HS-에서 H2O, 그 다음에 H2O에서 OH-로 갔네요. 그러면 H2O가 양주산이네. 양주산. 그죠? 양주산.
얘가 얘한테 양성자 줘서 얘 두 개 만들었잖아. 양주산. 자, CH338N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H2가 또 OH가 됐어. 그러면 뭐야? 양주산. 그렇죠? 양주산. 틀렸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네요. 오케이. 6번 보겠습니다. 1, 2주기의 원소 XG래요. 이루어진 분자 XY4와 이온 GY4 플러스 루이스 전자전 표시법을 나타낸 거예요. 와우, 뭐 어렵지는 않네요. 뭐 X가 XY4에서 X는 옥텟 규칙 8개 만족하네요. 그쵸? 교훈 받고요. 어렵지는 않아. 이거 딱 봐도 알겠다. NH4 의심해보세요. 오케이, NH4 의심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쵸? 오케이, 이런 거 딱 뭐 감으로 알아야죠. 그러면 G가 N이니까 N은 15조 원소잖아요. 그죠? 15조 원소. 리, 배, B, C, N 15조 원소 맞네요.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는 5개 맞고요. 이런 거 그냥 눈썰미로 맞추면 돼. 어렵지 않아. 자, 공유전자쌍 수는 G2 그럼 G가 N2죠. G는 N2. 그러면 사이클림 이거는 뭘로 의심하나? 이거 CH4. 이걸로 의심하면 되죠. 그럼 X는 C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 그죠? 그러면 얘는 C니까 공유전자쌍수는 G2가 그럼 얘는 삼중결합이죠. 삼중결합. 그 다음에 Y2 그러면 뭐야? 이 녀석이 C고 H죠? 그러면 H 그럼 Y가 H니까 H라고 판단하시면 얘는 1조 원소잖아. 그죠? 그러면 Y2라는 건 H2로 연상하면 되고 H2는 공유결합이 한 쌍이죠. 한 쌍. 그러니까 단일결합. 그러면 3중 단일 그럼 3배 맞네요.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의심해서 문제 풀면 꽤 빠르고 다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이제 7번 문제 갈 건데요. 잠시만요. 자,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번에 개편되면서 나온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익히 학원이나 또는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잘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오케이. 자, 볼게요. 그림은 원자 X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1s, 2s, 2p. 자, 앞에 있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주양자수 n입니다. 주양자수 n. 근데 여기서 주양자수는 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기. 오케이. 뭐라고요? 주기. 오케이. 그 다음에 부양자수라는 게 있는데요. 즉 방위양자수. 자, 부양자수는 L인데 이거는 방향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변 설명할게요. 그래서 S 오비탈이 갖고 있는 부양자수 L 값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0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이 갖고 있는 오비탈 같은 경우는 R형이고 PX, PY, PG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고 있는 L은 오케이 1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 오비탈의 L 값은 0이고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의 L 값은 1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는 무지하게 쉽게 끝나죠. 자, 들어있는 전자의 주 양자수 n이 1인가? 그러면 뭐예요? 얘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1s. 그럼 당연히 여기로 2s와 2px 이렇게 갔겠죠. 오케이. 들어있는 전자의 부양자수 L이 1인가? 그럼 여기는 얘는 2px죠. 1이니까. 그럼 여기는 2s. 그러면 결국 1s, 2px, 2s.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고요.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8번 문제 갈게요. 분자 간아에 대한 자료랍니다. 전기음성도는 X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Y고 그 다음에 G라네요. 자, 전기음성도가 클 때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니까 당기면 전자를 얻었다. 그쵸? 얻었다. 그러면 전자를 얻은 건 마이너스를 갖는 거니까 산화수에서 전기음성도가 커서 전자를 당긴 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공유전자쌍이 두 쌍이니까 두 개의 전자를 당겼겠죠. 그럼 X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그럼 Y의 산화수는 뺏겼죠. 그러면 플러스가 될 거고 플러스 2인데
중요한 건 Y는 G보다 전기음성도가 큽니다. 그리고 단일 결합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G에 있는 전자 한 개를 잡아당겨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Y의 산화수는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는 플러스 1. 그죠? 플러스 1. 자, Y는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전기음성도가 Y가 G보다 크죠? 그럼 여기에서의 Y는 세 개를 잡아당겨서 마이너스 3, 마 3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둘을 더하면 뿔1 마 3 마 2.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2번.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네요. 그쵸? 자, 9번 갈게요. 자, 9번 가보겠습니다. 표는 원자 가에스타에 대한 자료이고요. 가에스타는 각각 XM, XN, YL 중에 하나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YL이 하나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X의 평균 원자량이 63.6%랍니다. 원자량은 XM이 XM보다 크대요. 자, 보겠습니다. 근데 동위원소라는 기본 개념만 알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리겠다. 그렇죠? 자, 동위원소라는 건 XM하고 XN인데 그럼 동위원소의 관계는 얘네들의 양성자수는 어때요? 같죠? 같죠? 그죠? 근데 질량수가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질량수 구할 때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질량수인데 그죠? 양성자수는 무조건 같을 거고 XX로. 근데 희한하게 가하고 나는 중성자수가 같네. 그럼 가하고 나는 동위원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그럼 동위원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 가와 다, 그 다음에 나와 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평균 원자량은 두 원자량의 평균값은 항상 두 원자량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 가운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존재 비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단 하나의 규칙은 뭐다? 평균 원자량은 두 원자량의 사이의 값이다. 그건 됐네. 나하고 다는요. 그쵸? 나하고 다는 탈락이죠. 왜? 64와 65 사이에 63.6의 평균 원자량이 끼어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가하고 다네. 끝났네. 이 문제는 접근 잘했네요. 가하고 다예요. 그쵸? 그래놓고 XM이 XM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 녀석이 XM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XN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으랍니다. 바로 갈게요. 가는 XN이다. 맞는 얘기죠? 오케이, 좋아요. 맞고요. 전자의 수는 나와 다가 그럼 얘가 XM이고요. 당연히 얘는 YL이겠죠. YL. 그러면 X와 Y는 원자 동위원소 관계가 아니니까 당연히 양성자수가 다르겠죠. 따라서 전자수는 달라야죠. 오케이, 틀렸고요. X의 동위원소 중 XM의 존재 비율은 30%랍니다. 이거는 계산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자, 동위원소의 퍼센테이지는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그죠?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이건 프로테이지로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100분의 갈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65짜리가 X%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100%에서 얘의 존재 비율은 X를 뺀 값이 되겠죠? 그럼 100-X. 그럼 식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 어떻게? 100분율이니까 100분의 자, 63 곱하기 100-X. 그죠? 100-X.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 지금 X% 예구하는 거니까 XM 존재 비율 요거 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65에 곱하기 X 이렇게 해주면 이게 평균 원자량이고 63.6 이렇게 되겠죠. 자, 갑시다. 그럼 6300 잠깐만요. 지울게요.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썼어요. 그럼 6300 마이너스 63x 플러스 65x 요게 63.6 곱하기 100 그죠? 그럼 여기는 2x 그죠? 는 6360인가요? 두 개, 공 두 개가니까 6360 마이너스 6300 그죠? 따라서 2x는 2300이니까 60이네요. 그럼 x는 30%가 되겠네요. 그쵸? 맞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마지막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H3O 플러스라는 건 중화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럼 산과 염기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1대1의 비율로 반응하죠. 1대1. 그래서 H3O 플러스 자 보세요. H3O 플러스하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배워서 알 거예요. 그래서 교과 과정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을 이온화상수라고 부르죠. 오케이. KW 물의 이온화상수. 근데 KW 값은 1.0 곱하기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4승. 근데 요게 결국은 H3O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의 곱으로 표현되는 건 거고 얘네 둘이가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 녀석도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중성일 때는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산성일 수도 있고 염기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얘네들의 곱이 항상 마이너스 14가 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의 이온화 상수는 어차피 H3O 플러스가 크든 그러면 상대적으로 OH 마이너스가 작겠죠. 즉 요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안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가 가보다 큰 값을 갖는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갑시다. pH 값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pH 값 물어봤을 때는 요거는 어떻게 구하죠? 마이너스 로그 그 다음에 H3O 플러스죠. H3O 플러스죠. 요거죠. 맞죠? 그쵸? 요거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물어봤으니까 이때 이 pH 값 구할 때는요. 그냥 요것만 따서 쓰면 돼. 매우 스피드하게 가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왜냐? 보세요. 여기다가 1.0은 어차피 뭐 곱해주나 말하니까 10에 마이너스 5승 집어넣으면 상용 로그 값이니까 10, 10이고 그럼 요게 마이너스 5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여기는 5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9겠죠. 그쵸? 그럼 수소 이온 농도의 지수 pH 값은 얘가 9고요. 얘가 5야. 그러니까 산성 얘 값이 크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D는 맞죠. OH-의 몰 농도 그러면 이때 자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이때 OH 가의 OH-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 다음에 이때 OH의 나는 얘가 9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게 몰 농도예요. 그러면 가의 몰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요거는 결국은 10의 9승분의 1이죠. 나는요 그냥 조져버리자. 나는 10의 5승분의 1이에요. 그럼 분모가 얘가 훨씬 작잖아요 얘보다. 그러니까 얘가 크겠죠. 오케이. 그럼 얘도 맞네요. 정답은 D&D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일단은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주역으로 올리고 물리하고 지구과학도 계속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